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6일이고요. 5월 26일.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5월 25일 화요일 날 있었던 기안 옥션에서 뽑은 경매 결과 핫이슈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또 볼게요. 이거는 오늘은 뭐 특별히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상가가 이번에 이제 며칠간은 저번 주는 공장이 이제 최고 매각가였다면 그랬죠. 막 100억대 뭐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그 화요일은 상가가 최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최다 경쟁률도 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인기가 좀 있네요. 오늘은 그죠? 어저께 했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지만 어저께 사건이죠. 네, 그래서 상가가 있고, 그 다음 최저 매각 가격으로는 구미시 아파트가 7,900짜리가 이제 157만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점이 몇 가지 있긴 있죠. 왜냐면 이제 그 선순위 인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인수를 하고서도 돈이 된다면, 해보자. 뭐 이런 식의 판단들. 이렇게도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인수되는, 선순위가 인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있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인수할 것을 고려해서 낙찰받아보자. 요런 거. 그러면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이슈는 명도 이슈하고, 이거는 워낙 저가 낙찰이니까 뭐 대출 이슈는 없지만은, 명도 이슈가 하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명도 이슈밖에 없나? 취득세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취득세. 그쵸? 150에 낙찰받았다고 해서 취득세를 150에 내에서 내진 않죠. 인수자금까지 고려한 거가 총 매수 금액이기 때문에 매수 금액 대비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30만 원짜리가 120에 된 거는 뭐 한 4배로 비싸게 샀지만은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상가가 잘 산 건지 어떤 식의 판단이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왕시 근린상가를 보면은, 의왕하면은 이제 청계동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항상 이제 사진을 먼저 본다. 사진도 보지만 우선 금액 먼저 볼까요? 한흥빌딩 해놓고 101호에 21개 호 이렇게 보면은 사건을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 다 매각 대상이더만요. 그거를 합쳐서 21개 호 이렇게 된 것은 총 22개 호죠.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다 이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호수별 기죠. 그래서 호수별로 총 상가에 대해서 월세를 받아 먹을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장점은 호수별로 분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별 호수니까 호수별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을 보면은 내가 이거 월세 받아 먹을까? 아니면 분양해서 분양하면서 개당 뭐 예를 들면 1억, 2억씩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22개 호수니까 물론 1, 2층은 되게 비싸겠지만 다른 호수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22개 호에서 한 호수를 예를 들면은 3억에 팔면 66억이 되죠.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그런 거죠. 한 4억에 팔면 1층, 2층이 비싸니까 조금 더 비싸게 팔겠죠. 이제 그런 계산을 해볼 법한 물건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특징은 대지권에 대해서는 미등기가 되어 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다. 요거는 권리관계는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렇게 2019년에 이제 그 12월에 경매가 시작됐다가 20년 2월 4일 날 한번 하고 변경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금년 4월까지는 변경됐다가 유찰된 거죠. 61억이 한번 변경이 됐다가 67억인 거 봐서는 이때 이제 재감정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집이 61억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재감정을 요청을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일이 잡힌 거죠. 그러면 이 1년이란 동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20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법원에서 일을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일을 안 했습니다. 법원에서. 아마도 그래서 이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쪽하고의 얘기를 하면서 수습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53억 한번 떨어졌다가 그냥 56억에 낙찰이 됐네요. 한 3억 정도, 3억 2천 정도 더 썼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저가 입찰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집이 우리 같은 경우에 살만한 집인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이제 그 약간 한적진 도로 느낌이 오죠. 도로가 조금 한가지다 이런 느낌이 좀 오고요. 그 다음에 뭐 대로변에 있으면 이런 건물이 있으면 참 좋죠. 물론 대로변에 있다면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예. 뭐 나름 건물을 새로 지었다가 이제 뭐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이렇게 건물마다 이제 세입자들이 조금씩 있는데 여기 보시죠. 지하 주차장 이런 것도 있고 펌프실 뭐 기계실이 어쩌고 저쩌고 뭐 되게 많아요. 꽤 큰 거죠. 나름. 이렇게 보면 하단에 보면은 1층도 전부죠. 여기 보시면 1층 전부예요. 그다음에 5층 전부죠. 5층 전부. 여기도 보면 5층에 독서실, 뭐 근린생활시설 되고 4층 전부, 3층 전부, 2층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하는 빠져 있는데 지하가 여기에 건물이 있나 볼까요? 101호, 102호, 쭉쭉 505. 보니까 지하에 대한 평가가 없네. 그죠?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가 없어요. 그 토지도 다 101호부터 500까지 있네. 그러면 아까 내가 지하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냐? 지하 2층은 소유주의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신청에 따라서 처리된 상황이고 지하 2층의 위법성과 향후의 원상회복 명령 및 과징금이 발령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요거가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여기에 보면 주차장의 부분에 있어서 행사 가능한가? 이 건물이 다 구분호수로 되어 있는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체로 해서 감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보면은 지하가 2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1층도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매각 대상에가 지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다. 이게 지하가 좀 빠졌어. 그럼 이제 건물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지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지.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이렇게 있네. 20년 12월 18일 날 지하 2층, 지하 2층, 지하 1층. 지하 2층이 이제 큰 평수가 아니다. 그죠? 지하 2층이 30평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4평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개가 약간의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러나 등기에는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지하 1층이 꽤 크네요. 그죠? 몇백 평, 100 몇십 평인데 요게 주차장 같아. 여기는 조금 그 활용이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요건 좀 매각 대상에서 지하 1층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하 1층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에서 빠져 있네. 요거 굉장한 이슈 될 수 있겠는데? 잠깐만. 지하 주차장 설비. 그냥 이 개별 호수별로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지분을 줘버렸는지도 모르겠네. 대지 지분으로 해서 그런 걸로 평가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현황인데 토지가 101호 이렇게 있네. 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101호 지분, 102호 지분, 몇 평 이렇게 있어요. 예, 토지도 개별 호수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
왜 여기에다가 101호의 지하 주차장 설비 이렇게 있었나 모르겠네. 이 표현을 왜 했는지. 이거는 이제 간평서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본권의 건물 전부가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하도 사실은 딸려온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지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거. 그냥 이 토지 부분만 있는 거죠. 어디 봅시다. 청계도 대지로의 것인 그죠? 각 호의 공용 부분 그냥 공용으로 다 통일했네. 지하 주차장. 이거는 종물 내지 공용 부분으로서 구분 건물의 가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조회서가 왔습니다. 예, 맞네요. 자, 지하 주차장의 지하 1층에 있는 그 권리는 이 지하 주차장을 그냥 공용 부분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사실 조회서가 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 금액에서 거의 완벽히 낙찰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건 같은 경우도 임차인들이 되게 많아요. 23개 오다 보니까 16년, 14년 뭐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에 노란색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다 후순위란 얘기죠.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도는 별로 어렵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 느낌 가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별 호수의 시세는 어떤가 뭐 이런 부분이 이슈가 이게 이제부터 시세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면은 어쨌든 합산된 게 임차인 수가 22명에 3억 4천에 2,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인 차건만에 의하면 현재 공실로 임대 예정 중이다. 건물 2-5에서 이렇게 채무자금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6은 7, 6, 11, 12, 13 그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임대차 있다고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이 있고 만난 임차인이 그러고 임차인이 그러고 임차인이 그렇고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들 안 치면 좋겠죠. 안 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3억 4천인데 지금 우리가 세입자가 좀 나름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지하 2층은 채무자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여기 지하 2층은 채무자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한흥에서 관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다 명도 대상입니다. 지하 2층은 신축 당시 설계도에 있었는데 대장에는 등재되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하고요. 뭐 현황 제조사 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하 2층 면적은 50평이다. 이건 아까 등기에도 있었던 거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비와 나무로부터 공사대금 7억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 이 부분은 되게 힘든 게 이게 벌써 2008년도 건물이에요. 2008년도. 그리고는 상당히 이 오랫동안 거의 13년, 14년 동안 운영을 해왔죠. 그러다가 17년에 이제 경매를 이제 당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억 원의 어떤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32억 원이라고 봤을 때, 잠깐만요. 32억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32억 원에 대해서 한 3%대겠지만 4%라고 보죠. 그냥. 그러면 이제 한 1억 2천 정도. 그죠? 428, 1억 2,800인데, 그냥 1억 2천 정도가, 그, 대출이다. 이게 4%로 잡았을 때. 대출 이자. 응? 그죠? 그러봐야 한 달에 1,000이다, 이게. 한 달에 1,000 아닙니까? 맞죠? 43, 12, 428. 그죠? 40%면 12억이지만, 이거는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자, 이거 큰 건 아니죠. 큰 건 아니죠. 큰 건 아닙니다. 매우 어찌 보면 작죠. 그러면은 12억 이자인데, 여기 윤천수라는 사람이 6억,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양도도 해버렸네. 다른 채권단에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친대는 신한은행에서 한 거기 때문에 월 1,000을 지금 주지 못해서 이 집이 경매당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월 1,000만 원 정도. 월 1,000.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월 1,000만 원을 주면은 버티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낙찰이 아까 얼마 있지? 낙찰이 50
57억이었나? 56억. 그러니까 57억 잡고 계산해 볼까요? 낙찰이 57억 잡고 예를 들면 상가라서 그냥 어떻게든 잘해서 80% 받았다고 할까요? 6월 달 조금 있다가 DSR 요거 조치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가도 40%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찌됐든 지금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80%를 뺐다고 치죠. 그럼 20%가 이제 내 돈이 필요하죠. 20%면은 2, 5, 12, 7, 14, 11억 4천 되겠다. 그죠? 11억 4천인데 이제 대출이 아까 그 보증금이 한 3억 4억 했잖아요. 그냥 4억 뺐다고 치죠. 긍정적으로 그냥 아주 긍정적으로. 그럼 7억 4천 투자가 되고요. 그 80%인 8, 5, 40, 8, 7, 56, 45억 6천인데 45억이라고 치고 한 4% 받는다고 치면 4, 4, 16, 4, 5, 20 4, 4, 16, 4, 5, 20 1억 8천 정도가 이자가 나간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500 정도 나간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좀 전에 32억 대출이지만 지금 45억 대출이니까. 그랬을 때 1,500 주면은 이 집이 지금 2,000 아까 얼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집도 이자 받아 가지고는 이 집을 유지하는 게 사실 까딱까딱 한다는 거죠. 까딱까딱해. 그러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공실이 몇 개 있는 걸로 보여져요. 공실. 어디 공실이 있냐. 공실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세입자가 총 22명인 거 보면 거의 호수가 찬 느낌이죠. 202, 203, 202, 202로 2층 찾고 3층도 5층 다 찾고 3층도 거의 다 찾고 4층도 거의 다 찾고 지금 1층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죠? 1층에 대한 세입자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1층에서의 세입자들을 들이면 그게 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럼 이런 상가가 일단은 그 커서 메리트가 있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수익성이 높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 집을 한번 볼까? 67억이라고 기준으로 보고 그냥 단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세조사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단순 계산만 해볼까요? 지금 이게 보면은 2천만 원이죠. 자, 그럼 2천만 원인데 2,180인데 그냥 2천 잡고요. 그럼 1년에 2억 4천입니다. 그죠? 2억 4천을 1년에 2억 4천이라고 보면은 요즘에 건물 빌딩이 이제 한 4% 수익률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죠? 4% 수익률이 나온다고 치면 한 60억 정도 된다. 60억 정도 되는 상가면 64, 24니까 2억 4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상가는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보증금이 있으니까 63, 4억 정도 되는 물건인 거죠. 그래도 4%는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게 1층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1층에 세입자를 들였을 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거주한 분들이 있지만 역시나 그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렇게 세를 올려받기가 좀 머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몇 % 이상 못 올리게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장점이 하나 있네요. 이분들이 저 나갈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야.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 나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새롭게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처럼 현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마침 현 시세가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시기다. 요게 또 맹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실된 부분을 다 메꿔 놓아야 된다. 요런 거. 공실이라고 적혀 있는 203, 204 부분이 세입자들이 있었네. 아까 보시면은 203, 204, 203, 2층. 여기 있잖아요. 여기 2층. 2층에 대해서 있는데 공실이라고 한 거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간 모양입니다. 나갔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차건만이라는 사람이 다 갖고 있네. 아까 차건만이 하나 있었는데. 차건만 씨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차건말의 말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네. 관리소장 차건만에 의하면 현재 공실로 임대 중이다 이렇게 했으니 근데 왜
3층이고 뭐고 간에 여기에 소유자 임차인 난애가 차건만이가 있냐. 요거 조사 대상이네. 요거. 그래서 그런가? 사업자 등록증이 다 미상인 상태로 있네요. 요거는 가짜로 적었나 본가? 그죠? 관리소장이잖아요. 빌딩 소장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3층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외에는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없어. 여기도 또 뭔가 문제가 있네.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공실이 적은 건 아니에요. 겉으로 서류상에 좀 있어 보이게끔 연출된 느낌이 있고요. 요거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위치 한번 보고 갈게요. 지도. 전자지도. 보시면은, 뭐,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 좋아요. 위치는 좋습니다. 뭐, 보면 아파트 단지 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길이네, 요 길. 요 길이 좀 어둡죠? 좀 어둡다. 그러니까 이게는 여기에 길가에 있으면 참 좋았을 건물인데, 길 안쪽 한 블럭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공실률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사무실 형태로만 나가야 돼, 여기는. 그래서 1층이 새가 잘 안 빠지는 거다, 이 자리는. 1층이 새가 잘 안 빠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요 뒤에 뭐 먹거리가 없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요쪽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있겠죠. 상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로드뷰를 보고 싶지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무실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지역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딱 봐도 사무실이지 뭐 1층이라고 뭐 밥집 논다고 해서 여기로 밥 먹으러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가를 잘 샀냐? 여기에 있는 거네. 안쪽에 있는 거네. 다시 한번. 한흥 빌딩은 GL 빌딩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흥 빌딩. 여기 맞네. 여기. 네, 맞아요. 이 골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딱 보면은 뭐 안 좋아. 안 좋아요. 이 건물은 조금 어떤 그 큰 회사가 사옥으로 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임대로 사용하겠다 하기에는 임대 수익률이 너무 좀 떨어져요. 그 1층에 대한 사용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별로 잘못 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만족한 수익률이면은 좋겠죠. 그러면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나주시 대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7평이죠. 지금 보면 여기 7평 보이세요? 7평을 딱 보면 길이 어디냐 보면은 어딘지 몰라. 그냥 전경이 여기래.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쭉 보면 뭐가 있겠죠. 여기. 지금 아까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557 이게 꽤 큰 것 같아도 7.8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예요, 이거가. 여기에 있는 토지 3번. 뭐 컨테이너가 있나 보죠? 요렇게 지금 전방에 보이는 이런 땅. 뭐 이거는 사실은 36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뭐 120만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120만 원이면 다른 걸로 그 10만 원짜리 뷔페에 호텔 뷔페에 가서 12번을 사 먹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사연이 있나 보죠. 그 김용호 지분이 이 세 분한테 넘어갔고 이 세 분 거가 이제 경매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용호 씨의 지분이 이제 자꾸 가압류가 좀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분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7,900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가진 가족이나 친분 있는 분께서 낙찰받은 것 같아요. 요거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으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1회 있다. 이거는 판사가 정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의왕시 근린 상가도 잘 샀다고 보기 어려운 상가고요. 수익률을 좀 돌려보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에 있는 밀레니엄 프라자 1층이에요. 1층 상가는 경쟁률이 원래 보통 세죠. 그 다음에 1층 상가는 보통 4%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한 2, 3%밖에 안 나온 거, 2%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연예인들 빌딩들이 거의 다 보면 2점 몇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5억이 4억인데 이제 4억 9천에 낙찰 4억 8천에 33명이 붙었다. 와, 딱 33명. 건물을 입지를 보면은 딱 봐도 건물은 뭐 빈칸이 없죠. 촘촘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1층이 이제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1층 건물 여기 옷가게네. 응? 옷가게네요. 약국 옆에. 약국 옆에네요. 약국이 어딨노? 네, 약국. 여기 약국 옆에 여기 옷가게 같아요. 밀레니엄 프라자 옷가게고요. 옷가게. 여기 보면은 딱 봐도 뭐 인근이 전부 다 아파트죠. 아파트. 거기에 있는 이 상가권인가 같아. 그죠? 요런데 1층 상가는 뭐 어찌 이동식 요즘 하는 배달 1층이어도요. 배달이 된다든가 뭐 커피숍은 쫄딱 망하니까 커피숍을 하면 안 되겠죠. 커피숍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커피숍은 도시내도 있지만은 우리 회사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회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놓는 거지만요. 월세를 줄 것 같으면 커피숍 차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망하잖아요 지금. 자, 여기는 뭐 어떤 음식점이죠. 결국은 여기는 배달이지 여기 옷가게를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좀 안 나오죠. 누가 이렇게 옷을 사러 옵니까? 그죠? 수익성이 안 나온다. 여기 레미안 아파트 뒤에 있는 곳. 자, 그러면은 입지는 나쁘지 않구나. 그러면 이 인근이 뭐 개발이 있어서 살까? 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개발이라는 거는 이슈가 되지 않죠. 뭐 이렇게 아파트 촘촘한데 무슨 개발이 되겠습니까? 엊그제 봤던 뭐 용인이나 이런데 그 벌판에 산꼭대기에도 인근에 한 뭐 SK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슈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뭐 개발 이슈로 인한 이거는 없고요. 단지 이게 가치가 있느냐에 가지고 판단하고 입찰 보는 것이다. 가치가 있냐 이게 과연 5억 정도, 4억 9천 정도 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것이 이거의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33명이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이제 하도 이제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그 유동자금이 어디게 경매로라도 하긴 해야 되겠다고 싶으니까 그냥 뭔가 좀 버나번지다 싶으면은 그냥 고가 입찰을 해버리는 정말 어찌 보면 묻지마 투자 같은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투자. 여기 보면은 인덕원점이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우량물건으로 치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누가 봐도 뭐 1층 상가 좋잖아요. 좋아 보이지.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죠. 그러나 수익성이 안 나면 바로 가져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야지. 경매는 돈이 돼야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5천에 140이라고 봤을 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잘 해오고 있어요, 이분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증금 5천에 이제 차임 140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얼마였지? 아유, 정신 하나도 없네. 이게 거의 3억 9천에 낙찰 받았나요? 잠깐만요. 4억 9천, 4억 9천. 4억 9천에 낙찰을 받았어. 여기도 좀 전에 계산처럼 80%를 대출받았다고 치죠. 아주 긍정적으로 내 돈 안 들어가고. 그냥 4억 9천인데 5억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58에 40. 4억이 대출이 되고 4%가 안 나오겠지만 4%라고 치고요. 1년에 1,6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나갔다고 칠까요? 130, 140 나간다고 치죠. 그러면은 20%가 내 돈이 들어가는데 1억이 들어가고요. 1억에서 여기 보증금 5천을 뺐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월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5천을 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5천을 그냥 똑같이 계약했다고 치죠. 그럼 내 돈이 이제 5천 들어간다 이게.
그죠? 그러나 5억의 이전비가 보통은 4.6%인데 그냥 5 정도 잡고요. 2,500 합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7,500 정도가 내 돈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40만 원을 이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여기 140 받았죠. 그러나 4억 9천을 5억이라고 보고 대출 4억 기준으로 4% 하면은 130, 140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세 받아서 얘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7,500 들어가고 내 돈 7,500 들어가고 140만 원에 월세 받아서 줘버리면 이 상가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금액을 쓴 거예요. 지금 돈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더더군다나 자, 일단은 권리관계를 떠나서 더더군다나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럼 내가 낙찰을 받아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봤을 때면 80% 대출을 받아도 내 상가니까 7,500 들어가고 수리하는데 뭐 인테리어 좀 한다고 치면 2, 3천 거뜬히 들어가니까 한 1억은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내가 장사한다고 했을 때요. 그럼 내가 장사하면 1억에 은행에다 한 130, 140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액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 금액을 쓰면 안 되는 장사를 했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2017년이고요. 요거는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억 정도를 낙찰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환산이 1,900이고 소액 보증금이 아마 몇천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소액 봅시다. 2015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한번 봅시다. 상가 채우션 면제. 2015년 기준으로 이제 평촌이라면 서울 아닌 과밀 억제 권역 정도 3억 이하에 이제 5,500일 때 1,900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1,900을 먼저 빼줄 거예요. 그 다음 못 받은 돈이 3,100이 있다 이거. 그죠? 그럼 3,100만 원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지. 확정일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선순위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4억이어도 아까 1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1억 한 3, 4천 들어가네요. 이 물건은 잘못 샀네. 그러면은 요 5천에 140을 가지고 이 상가의 가치를 역산해 볼까요? 역산해 보면 140만 원이 10달이면 1,400이고 2,800이죠. 그러면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1층 상가를 한 4% 기준으로 보면은 4억 2천 정도 되겠다. 그죠? 4억 2천 정도 된다. 446, 428. 예, 4억 2천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보증금 5천 더하면 4억 7천짜리 상가네요. 이 상가를 역산해 봤을 때 4억 7천짜리 상가가 됩니다. 어땠을 때? 4% 기준으로 할 때. 4% 기준으로 할 때. 근데 만약에 요즘 코로나 시국을 기준해서 3%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억대가 넘죠. 355, 18, 36, 18, 5억 6천. 한 6억까지도 갈 수 있는 상가가 되네요. 3% 기준으로 한다면. 그죠? 3% 기준으로 할 때면 이 정도 나와요. 자, 6억을 써서 3%에서 1년에 1,800을 벌겠어요? 6억이면은 3억씩 나눠가지고, 다가구 몇 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요런 거. 그러니까 요게 바로 1층 상가가, 일종의 보면 허울 좋은 그냥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먹을 거 별로 없는 복잡한 상가일 뿐이에요. 요거는, 우리 그 스파레주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라든가 이렇게 눈에 보기 좋아 보이면은 대중이 많이 들러붙고 그래서 수익률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낙찰된 걸 좋아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안 좋아요. 요거 구매에 있는 것은 7,900에 150이니까 뭐 확 땡기잖아. 뭐 그러면 이건 인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수가 있다는 거죠. 인수 권리관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선순위다.
안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2019년 강제경매인데, 여기 때 2016년에 정대영 씨가 왔으니까, 여기는, 그 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 있고요.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인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임차인의 권리로서 정대영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150만 원 얼마 썼냐? 아, 헷갈리네요. 1,500이었나? 낙찰 157. 그러면 낙찰 157만 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경매 실행 비용이 한 150만 원 나가니까 나갔다 치고 일체 8천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8천을 2016년 16년이니까 얘를 다 물어줘야 돼. 생으로 그냥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8천 주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천 주고 샀다 이렇게. 여기 이제 전세권까지 같이 걸었네요. 정대영 씨가 전세권도 걸고 임차인으로서 전입과 확정 다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권리관계는 어찌 보면 깔끔하고요. 인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8천만 원을 인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취득세는 8천하고도 우리가 이제 샀던 157만 원으로 취득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157에 샀잖아요. 아닙니다. 8천을 인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8천 기준으로 냅니다. 나중에 팔 때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8,157이 우리가 구입값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전비 세금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요런 거를 우리의 이제 취득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양도세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요렇게. 요거는 이 건은 이 아파트는 8천만 원의 세입자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8천을 새롭게 전세를 내서 8천을 내주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럼 잘 샀냐 못 샀냐를 평가를 해보면, 잘 산 거죠. 이거는 구조상, 현재 시세는 제가 모릅니다. 디스코를 알아보세요. 전화해보든가. 시세는 모르는데, 왜 잘 샀다고 하느냐. 전세 가격이 8천이다, 지금 그때가. 근데 지금 구입 가격이 8천이다, 이게. 그 말은 뭐예요? 시세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고, 시세는 전세보다 갭투자 대상이어서 뭐 90% 잘했다 어쨌다 치더라도 그래도 1, 2천은 먹고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시세가 따로 존재하고 전세 가격이 8천이었기 때문에 이 집은 전세 가격으로 샀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많이 합니다만, 요즘에 하도 뭐 주택 수를 가지고 주택수로 양도세가 어쩌고 취득세도 보면은 뭐 주택이 3주택이면 뭐 3% 4%씩 8% 12% 막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고 뭐 양도세를 뭐 60을 매기니 70을 매기니 이래 버리니까 뭐 이런 분들은 실제로 또 적은 이득에 만족할 수도 있겠죠. 네. 구조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는 좀 케이스는 애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력이 좋아지죠. 그래야 기한 옥션 해설 방송을 들은 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상가는 의왕시 상가는 잘 산 것 같지 않고, 요거는 상가의 위치가 별로여서 가치의 상승이 없고, 이거는 그냥 혼자서 그 1층 상가에 대한 묘한 환상 때문에 그냥 때로 몰려간 것 같고, 요거는 그나마 어떤 그 시세에 대비해서 전세가로 산 것 같고, 요거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친분 관계로 인해서 또는 한 거지. 이거는 뭐 그 땅으로 보면 가치 없는 땅이고요. 그죠? 그러면 하디슈라고 표현하는 이것들이 보면은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게 한 건데 참 별로다. 참 좋은 물건 만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